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돈세영이 토요일날 공주 고등학교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다가 마음은 콩밭에 있지요. 불안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기분 좋게 만나야 되는데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불안하더라고요. 집에서 쉬려가다가 이럴 때일수록 체력이 있다면 사무실에 출근해서 공부하고 방송 한번 찍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나름대로 뭔 공부를 할까 고속도로에서 오면서 생각하다가 비중이 가장 많고 가장 자신이 있는 L전자를 공부하는 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나, 자신감도 생기기를 바라고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대외적인 악재,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상승, 강달러,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 미국 연준금리의 고금리 상태가 대외적인 게 불안하죠.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몇몇 유튜브가 지들도 잘 모르면서 끝없이 폭락을 이야기하고 망한다고 하고, 제가 28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보다 더 어려움이 많았죠. 모기지로 사태, 금융사태죠. 미국의 금융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악재를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지친다고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공포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또 다른 전쟁이라 할 수도 없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결과 또 시간이 해결을 합니다. 시간이 해결을 할 거예요. 유가가 좀 상승하는 게 겁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가도 안정화되고 공포의 이스라엘 하마스의 충돌은 공포가 사라질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식도 안 가고요. 지치네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악재, 뭐 전쟁이든 충돌이든 그런 거 다 보지 마시고요. 내 종목만 공부해 봅시다. 한 40%, 3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거의 올인이죠. 이 한 종목만 상승을 해도 돈세영 자산이 튼튼해집니다. 다행히도 대외적인 악재는 있지만 L전자 3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좋았어요. 전장 섹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장 섹터는 LG전자의 성장 섹터입니다. 매우 다행이죠. 이렇게 불안한데 미래의 먹거리, 자율주행의 전장이 고속 성장하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실적까지 나옵니다. 대외적인 악재가 L전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외적인 악재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실적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적만 공부하고 체질 개선을 성공했다고 하니 믿고 투자해 봅시다. 3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TV 섹터하고 전장 섹터가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B2B 사업은 기업과 기업의 매출인데요. 이쪽이 점점 안정화되고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전 매출도 20% 이상이라고 하네요. 원래 가전은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가 많았거든요. 최근에는 가전 매출도 기업 간 기업의 매출이 올라오죠. 기업 간 기업의 매출은 수주를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꾸준한 실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이 중국이 도전을 한다 해도 프리미엄 가전은 세계 1등인 L전자가 성장을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TV 사업이 웹 OS 탑재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전자는 미래 산업을 차량 솔루션 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23조 원, 30년까지 23조 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매출의 20% 수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활가전도 B2B 사업을 강화시키면서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 에어컨 B2B 비중을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매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냐? 기업의 실적이 가전 쪽 실적도 안정화되는 거예요. L전자가 8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점점 성적이 보이고 안정됐다고 할까요? 대외적인 건 불안한데 LG전자 실적만 봐서는 답이 보입니다. 점점 답이 보여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고만고만한데 20조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은 1조 정도 나왔습니다. 1조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1조라고 봐야 돼요. 그 이유가 가전과 TV, 신성장 동력, 자동차가 수익성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4분기도 호실적으로 이어갈 듯. 4분기 실적은 LG 이노텍의 실적도 좋아지거든요. 애플 아이폰 15가 매출이 발생하면서 4분기 실적은 동기산을 많이 잘하는 사람인데 4분기 실적은 더 좋을까?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장과 가전으로 B2B 확대. B2B가 확대되면 좋다겠죠? 특징적인 거는 경기가 둔화되는 이 악재 속에서 LG전자의 실적이 깜짝 성장표라고. 그러니 실적이 더 경기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죠?
이런 불경기, 경기 둔화 속에서 놀라운 깜짝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경쟁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L전자의 미래 실적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100%, 이 자료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은 가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24년 매출액은 9조 정도 나와요. 25년은 9조 7천, 거의 100조를 찍으려고 하죠. 수정 전이니까 점점 더 좋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영업이익은 24년 4조 8천억 정도 나와요. 그리고 25년에 5조를 넘습니다. 5조 683억. 수정 전보다 더 좋아졌죠. 지금 24년도 수정 전보다 좋아졌어요.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PER은 점점 낮아질수록 좋은 건데 23년 9.8 적정하죠. 그러나 미래의 실적을 보면 6.6, 지금 매우 저평가입니다. 25년 실적으로 대비하면 PER이 5.6, 여기서 2배 갈 수 있는 거예요. 최소 PER이 5.6이면은 최소 2배가 가도 맞는 겁니다. 2년의 미래의 실적을 당겨온다? 그러면 지금 10만원 주식이 20만원 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점점 좋아지죠. 그리고 PBR 0.7이면 매우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런 수치가 매우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24년 매출은 6% 성장을 해요. 영업이익은 19% 성장을 합니다. 25년대도 7% 성장을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좋은 16% 성장을 합니다. 보십시오. 매출액이 이런 공룡기업이 6%대 7%대 성장하는 것도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주예요. 더 좋은 건 그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L전자가 그동안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2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부시죠? L전자 답이 나온 거예요. 대외적인 악재가 불안하지만 실적만 봐서는, LG전자의 순수한 실적만 봐서는 돈세영이 분석을 했을 때는 L전자는 답이 나왔다. 적어도 당장 100% 가는 답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악재가 있다 해도 L전자의 실적만 공부해보면 우리는 쫄 필요 없고 어찌 보면 더 사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 더 사야 됩니다. 이만큼 L전자를 8년 동안 투자하고 이만큼 실적이 미래가 보일 때가 없었어요. 그럼 뭡니까? 주식이 상승 안 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결국엔 주식과 연동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건 L전자 실적밖에 없는 거예요. L전자에 JKW 자회사가 있는데 볼보에 스마트 눈을 심었다고 합니다. 참 말 표현도 재밌죠? 미래차 볼보에 납품한다는 거죠. 기능이 좋거든요. L전자의 JKW 자회사가 맞는데 고객을 보니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프리미엄 완성차 고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 잘 나가는 회사죠. 다 비싼 차죠.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이런 비싼 차에 JKW가 눈을 심고 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L전자의 또 놀라운 변화는 스마트 TV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TV만 만드는 제조였지 않습니까? L전자가 가전은 LG, 냉장고도 LG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TV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뭔 변화가 있느냐?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광고가 붙거든요. L전자는 플랫폼 웹 OS 스마트 TV를 판다면 팔수록 고객을 확보하면서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TV 팔아서 돈 벌고 광고주에게 돈 벌고. 그런데 카카오,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플랫폼의 왕자죠. 하지만 카카오, 네이버는 단점이 뭡니까? 글로벌로 못 나가거든요. L전자의 스마트 TV, 웹 OS는 글로벌 시장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래 TV, 이 OLED TV에서 대한민국만 1등이 아니라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섹터라고 생각해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5년 동안 1조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1조가 작은 돈입니까?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LG전자는 이 로봇 사업에 오래전에 투자를 했어요. 최근 따끈한 뉴스가 로지스 올과 이 물리로봇 솔루션 개발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봇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L전자가 기술력도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점점 나올 겁니다. 로봇 사업도 국내에 멈추지 않고 해외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섹터 성장성이 대단하죠. LG전자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24년 실적이 좋다.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
4분기 마그나 멕시코 생산법인이 램프업과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VS 사업부가 가치가 부각될 거다. 제가 알기로는 9월 달부터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실적이 뭐 올해 괜찮아지고 내년에는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죠. L전자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다가 최근에 높이는 증거사가 생겼어요. 이제 정신 차립니다.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목표가도 올리고 있어요. 15만원 나옵니다. 10만원 아래죠? 아니 10만원 근처죠? 15만원이 한 50%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세형은 얼마냐? 100만원 잡고 있죠? 돈세형 통 크게 100만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L전자는 3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는데 L전자는 대표적으로 상고하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는 실적이 좋은데 하반기는 실적이 나빠지는 경향이 7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 상고하저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B2B 사업에 있죠. 기업 간 기업의 실적이 올라오면서 상고하저가 평준화되는 거죠. 매우 좋은 안정적인 이유죠. L전자 4분기에도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LG 이노텍이 빌빌거리다가 4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좋아져요. LG 이노텍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L전자에 연동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좋지만 3분기도 좋지만 4분기는 LG 이노텍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이 외국인 수급 이런 거 안 보는데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안 봐요 사실 수급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종목에 집중하고요. 종목이 좋다면 니까진 것들이 외국인들, 니까진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죠. 니까진 것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안 살 거냐 이거죠. 그러니 저는 수급을 안 봅니다. 근데 수급이 매우 중요하긴 해요. 외국이든 기관이든 꾸준히 사야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전자의 외국인만 봅니다. 나는 기관 믿질 않기 때문에 외국인만 한번 봐서 꾸준히 삽니다. 지금 29.36%를 갖고 있고요. 3일 연속 샀어요. 실적 발표하고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 파란색이 비중이거든요. 외국인 비중. 23년 꾸준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좀 꺾였다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비중이 외국인이 올라갔죠. 수급이 기관 빼고 외국인이 LG전자는 꾸준히 매수했다는 겁니다. 나쁠 게 없죠. L전자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7조예요. 17조 껌값입니다. 이 17조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다 해도 20조가 넘어요. L전자가 에코프로보다 못합니까? 말도 되는 소리예요. L전자가 얼마나 싼지 에코프로하고 비교하면 돼요. 에코프로가 비싸다는 거 아닙니다. L전자가 너무나 싼 거죠. L전자의 미래가 매우 밝은데 자율주행 전장도 세계 1위인데 시가총액이 17조라는 거는 매우 싸다는 거예요. 돈세형이 또 가치평가에 매출액을 기준을 세게 가요. 여기서는 매출액을 95조, 잘하면 100조인데 조만간 100조 되겠죠. 가치평가의 기준에 매출액 대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좋은 기업은 매출액을 시가총액을 돌파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7조예요. 그러면 17조에서 100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영업이익이 잘 올라오면 이론은 뭐냐면 돈세형이 만든 건데 매출액만큼 시가총액이 올라온다는 그런 가치평가예요. 비교를 하면 매우 싸다. 그리고 두 번째 계산하는 게 영업이익의 10배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25년 영업이익이 5조가 넘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5조에 10배를 해주면 51조. 그럼 적어도 2배 이상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세형이 지금 10만 5천 원이거든요. 2배 해주면 31만 원이 적정하다. 그리고 우선주는 15만 원이 적정하다. 먹을 거 엄청 많죠. 지금 L전자는 초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만한 주식이 없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든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죽여놓든지 뭐 유가가 폭등하든지 L전자의 가치가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대외적인 악재일 때 매우 쌀 때 10만 원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주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선주는 장기적인 전쟁에서 롱런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 먹거리는 애플카가 나왔을 때 현업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은 앞으로의 10년 이상 성장을 할 섹터인데 1등 할 수 있다. 이제 열매를 따먹을 타이밍이 왔다. 10년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TV 가전이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는데 매우 데이터가 좋아요. 글로벌에서 이런 플랫폼이 나오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성장성 있죠. 의료기도 성장성 있죠. 시스템 반도체 지금 연구 중입니다. AI 차량 반도체에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자동차의 충전은 인프라를 구축에 10년 성장을 할 건데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전자의 미래는 매우 밝고요.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돈세형의 L전자 우선주 투자 현황인데요. 32,000주 갖고 있고요. 42,000원대 샀어요. 현재가가 47,000원. 다른 것보다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돈세형의 이익 금액은 1억 한 4천 정도 벌었죠. 수익률 10%예요.
어찌 보면 이 시장 하락장에 잘 버텨주고 있지만 돈세영이 보기엔 만족은 못합니다. 돈세영은 매도할 생각이 없지만 2030년도까지 가져갈 건데 저는 목표가가 50만 원이에요. 160억 치거든요. 한 100억 정도, 140억 정도 버는 거죠. 템버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금은 2, 3년 안에 2,000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32,000 주라면 6,400만 원, 배당 수익률로 한 4%대. 장기적인 전략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고 30년도까지 이 물량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세영이 생각하는 100억을 벌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L전자의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돈세영은 뭐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추세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요. 제가 굵직하게 보는 건 이 정도의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죠. 바닥을 찍고 이렇게 우상을 간다. 바닥은 보이죠? 요 정도가 바닥입니다. 요 타임이 바닥이고요. 실적이 나오면서 요만큼 강한 슈팅이 왔죠. 대외적인 악재가 불안하긴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강한 상승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하는데 언제 칠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거는 우상향으로 여기까지 구경해 간다는 거죠. 중단기는 여기까지 충분히 6번, 7번, 20만 원까지는 최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차트 분석이 그래요.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이 2년 정도 조정을 받으면 조정 다 끝난 거예요. 뭐 대외적인 악재가 많이 터졌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코로나 많은 발생을 했는데 상승할 때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기간의 조정을 2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미리 받았기 때문에 바닥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LG전자의 미래 실적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장기적인 투자, 배당 받으면서. 그것이 대박을 먹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뉴스 보면 무서운데 뉴스 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LG전자 실적만 보고 갑시다. 그럼 100억 부자